지방선거 판세 분석해 봅니다. 박사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짚어보기 전에 일단 행정통합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정리해 보죠. 네, 현재 지금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과되면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제도적으로는 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번 통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미가 매우 큽니다. 살짝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다 아실까 해서. 네, 1986년에 전남도와 광주 직할시가 분리됐잖아요. 예. 그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한몸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통합선언 이후에 50여일 만에 입법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는 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례적이죠. 이례적. 네, 아주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전남 광주만 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대전 충남도 통합을 갑자기 열심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다만 입법과 출범 준비 단계로만 보면 전남 광주 진행 상황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설 전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네. 내일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네. 그 안에 법 내용이 조율이 좀 있었습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지 못했으나 네. 특별한 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보입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그 네. 법률 안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네, 통과가 되면은 아주 큰 산을 넘은 거지만 출범이 7월 1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이 진짜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이제 지금 청사 문제가 통합 공청회 때마다 이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후보자들은 다 각각의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가장 궁금한가 봐요. 예. 사실상 이 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이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부딪히는 게 통합시장 취임식 장소인데요. 벌써 취임식 장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기존 전남도청, 광주시청,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청사로 활용한다고 적시되어는 있지만 취임식은 결국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상징성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취임식을 어디서 하느냐가 시민들에게는 여기가 주청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로 될까도 지금 관심사고요. 네. 또한 이 남은 4개월 동안에 행정 시스템 통합과 출연 기관 통합 이것도 관건인데 이 재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달 12일에 전남 광주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서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되는 대로 해야죠. 뭐 예. 네.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고 예. 뭐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가보죠. 결국 뭐 행정통합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일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은 통합시장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네, 통합시장 선거가 윤곽이 나왔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이 8파전이고 지금 분위기는 8파전. 네, 파전 8파전이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예전보다 강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냥 이게 맞는 거죠. 예. 네. 근데 예전보다 더 강한 이유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후보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명, 예, 어떻게 네, 정해져요? 민주당 8명이고요.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민영배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네. 정준호 의원 네. 이렇게 네 명. 4명이고요. 네. 전남에서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 신정훈 의원, 이계호 의원, 주철원 의원 4명. 4대 4네. 네, 4대 4인데요. 예. 네. 그리고 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냐라는 것은 지지율이 뒷받침을 하는데요. 네. 일주일 전에 전국적으로 보도됐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네. 있다가 63%,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60%를 넘어서 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주째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2배 차이입니다. 이 흐름이면 전남 광주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결국 된다는 이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예. 그건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선도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제일 치열해지는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8명 중에 지금 많이 이런저런 여론조사나 뉴스 같은 거 보면 김영록 대 민영배 의원 이 두 분이 좀 1, 2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상황이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다 민영배 의원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 건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네, 다 네. 앞섰어요. 예. 이제 뭐 크게 앞서진 않고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거거든요. 네. 네. 왜 그렇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영록 지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직이니까요. 예. 근데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치고 가는 이유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일단 결집과 분산 원리가 작동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광주는 한쪽으로 몰리고 광주가 결집이고 네, 여러 갈래, 전남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이건데요. 첫 번째 이유가 구도입니다. 예. 광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기정 시장과 민영배 의원 두 축으로 인식이 됩니다. 네, 투톱으로 네. 후보가 좀 강한 후보가 정해져 있다. 네. 예. 그런데 강기정 시장은 현장에서 인기가 없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꽤 강하게 돌고 있고요. 제 예.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표가 자연스럽게 민영배 쪽으로 모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광주에서는 결집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반면 전남은 다릅니다. 김영록 지사 외에도 신정호, 이계호, 주철원이 각각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네. 특히 동부권, 서부권으로 민심이 갈리고 그 안에서도 후보가 나뉩니다. 네. 그러면 전남표는 분산이 되겠죠. 예, 동부권은 주철현이고 네, 나머지는 서부권으로. 서부권이고 네. 서부권이 갈리는군요. 그렇죠. 네, 예. 네. 광주는 한 사람을 쏠리고 전남 쪼개지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영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남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네, 저희 입장에서 네.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친명 상징성인데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친명의 어떤 대표 주자 같은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있죠, 확실하죠.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2021년에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경선 네.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대세로 평가받던 시기였는데요. 광주 전남 정치권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세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공개 선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엔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상징적으로 남아 있고요. 민영배 캠프 쪽에서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장면들을 지금 현재 SNS로 계속 확산을 시키고 친명 가까운 사람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반면에 네. 반대로 강기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은 친문파고 네, 친문. 민영배는 친명이다. 네. 그래서 이 친명 상징성이 광주 안에서도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표가. 네. 또 이와 이어지는 게 정권의 초반 심리인데요. 네. 정권 초기에는 지역에서 당연히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아야지라는 이 심리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네. 민영배는 이렇게 친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와 잘 하겠다, 접점이 높다는 인식이 있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합니다. 광주 전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년 만에 다시 통합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결국 이재명이다. 아무래도 여당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씁쓸한 부분도 진짜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국민의힘이 대통령 할 때는 여당의 힘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면서 이번 아무튼 정권이. 좀 씁쓸해요. 네. 근데 김영록 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은 없는 겁니까? 있죠. 네. 있지만 발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왜요? 이유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선의 피로감. 삼선의 피로감. 네, 김일옥 지사가 재선이고 이제 삼선의 초대 시장으로서는 일선 초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남 지사로서의 얼굴로는 삼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남 네.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피로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네. 삼선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래서 성격도 무난하고 젠틀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삼선은 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역 예. 민심도 있고요. 예. 둘째는 지역 체감의 문제인데 예. 이것도 참 지역 체감 어떤 어려운데 문제요? 예. 동부권에서는 해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서부권 출신이 김 지사한테는 또 서부권에서는 더 이제 기대한 만큼 안 해준다라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요? 것들이 다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양쪽 민심이 모두 단단하게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전남에서도 네. 네. 또한 통합특별시의 성격도 있는데요. 네. 이 자리는 지금 단순한 행정가라기보다는 초광역이라는 초대 시장으로서 큰 판을 이끌고 갈 정치력이 또 하나의 큰 이제 추진력 요구받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유권자들은 김영록 지사를 안정형 행정가로
봐요. 그래서 좀 진취적인 약간 힘이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추진력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격변기에는 진취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주문도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뭐 지난번에 강기정 시장 나와서 강기정 시장이 그런 강한 마음 있는 진취적 리더다라고 자기는 얘기했었는데. 네, 그 자평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금 뭐다 자평으로 자평. 네. 예. 근데 다만 김일옥 지사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경선은 중요한데 권리당원이잖아요. 네. 조직력에서는 아무래도 재선까지 한 김 지사가 아마 조직력이 있을 것이고 네. 본 경선과 컷오프 이후 후보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표가 또 이렇게 김일옥 현직으로 재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김영록 지사가 좀 앞서가고 민영배 의원이 급격하게 추격해 왔다가 이제 역전이 좀 된 분위기로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변화시킬 새로운 변수 같은 건 있을까요? 변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공천 룰입니다. 네. 후보가 5에서 6명이면 컷오프나 조별 경선이 고론이 되는데 조별 경선도 얘기가 나와요. 네. 예. 후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남별로, 광주별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권리당은 50%, 시민 여론 50% 방식의 시민 배심원제 혼합, 권역별 순회 경선, 선호 투표제 같은 안들도 거론이 되지만 아직 세부적인 룰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세부적인 룰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 8명이 지금 거론이 되지만 이분들 다 지금 아직 후보 등록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직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룰이 나오면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지고 전략도 바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는 또 판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룰이 나왔을 때 판이 어떻게 네. 될지는 또 봐야죠. 예. 네. 또요? 둘째는 야권의 변수인데 저희가 너무 지금 아까 말씀한 씁쓸하다는 부분 있잖아요. 네. 여권 여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야권을 저희가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오로지 민주당만 생각하니까. 네. 예. 그런데 야권 변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네. 예.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또 결선 투표제 제한 같은 이슈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흐름도 있어서 뭐 선거 연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또 판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부 지역은 그러겠지만 통합시장에는 별 네. 영향은 없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예. 전남 광주는 크게 이 부분으로는 그렇죠. 통합시장에서는 뭐 이런 거는 별로 변수가 될 그렇습니다.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제 공천 심사는 곧 시작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단계별 다음 달 23일부터 단계별 공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 요것 또한 뭐 룰도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알려진 바로는 후보별로 7분 이내로 1분 자기소개 뒤에 5, 6개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이라는 뭐 이런 알려진 게 있고요. 입사 시험 보는 거 같네. 네, 정체성 당 기여도, 리스크 관리, 정책 역량 같은 항목을 압박 면적으로 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4월 20일까지입니다. 현재 이것도 뭐 잠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 계획을 갖고 네, 있는 거죠.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2월 23일, 2월 23일이니까 네. 한 50여일 남았네요, 그죠? 예. 통합시장은 이렇게 살펴봤고 3기 시즌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네. 통합시장만큼이나 동부권 선거판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을 보면은 이제 동부권을 포함해서 광주 전남 전체로 광역단체자 2명, 기초단체장 28명, 광역의원 45명, 기초의원 85명이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감 광주 1명, 전남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현재 동부권에서는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여수를 찾아서 명창환 그랬어요? 예비 후보자를 예. 응원하고 갔습니다. 여수 예. 경제를 살릴 사람이라면서 네. 이제 그렇게 응원을 하고 갔고요. 또 오늘 광양에서는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광양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여수에서는 김영규 전 시의장이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예. 오후에는 순천에서 오하근 전 전남도 의원이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또 이광일 전남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여수에서 했고요. 네. 이광일은 여수죠. 네, 예, 여수에서 예, 했고요. 예, 오늘 예. 이렇게 4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동부권에서는 네.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주종섭 전남도 의원이 여수시장 출마 선언을 그리고 모레는 원용규 전 여수시 의원이 또 출마 선언하고요. 여수가 많긴 많네요. 네, 예. 같은 날 또 서동욱 전남도 의원이 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학은 의원은 다시 살아났네요, 그죠? 네, 이번에 적격 심사 받았고요. 이광일 전남 도의원도 적격 심사를 통과했고요. 김초로 보선 군수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다 통과시킬 거 처음에 왜 떨어뜨렸나. 그렇네요. 긴장감도 주고.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랑 기자였습니다.